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8.15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여당에서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한 안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수감 중인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야도 화합을 하고 경제 살리기 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다라고도 하지만 그게 진짜일까요? 과연 경제인을 사면하면 재벌 총수를 사면하면은 경제가 살아날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3, 4부 금요기획에서는요. 광복절 특사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죠.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먼저 자유경제원의 최승로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굉장히 오랜만이신데 두 분은 자주 만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거의 그 찬반의 커플을 이뤄서 나오고 계신 것 같고 저희 금요기획에도 사실은 최다 출연자 아니실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간이 없으니 이제 사설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특히 대선 치를 때 보면은 특별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 이걸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취임 이후에 사실은 없었잖아요. 사면이 특별 경제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한 차례 했죠. 네. 1월에 14년 1월에 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죠. 네.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하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8번, 이명박 정부 7번.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흔할 필요가 없고 또 사면이라는 제도를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이 사면이 두 번째라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러한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바뀌었을까요? 최승로 부원장님. 바뀌었다기보다는요. 네. 그 기준이 예.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죠. 네.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시점에 적합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은 원래 전반적인 것이고 이번 정부가 이제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가 발전이라는 것도 같이 네. 포함했을 때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아주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경제인도 이번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홍원호 소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최승로 부원장님의 말씀은 사실 정부에서 들리는 얘기랑 거의 같아요. 네. 국민 대통합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이게 그냥 맞는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좀 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때 그런 공약을 하셨고, 근데 2013년, 14년 때는 특히 2013년 같은 경우는 그 경제 민주화 네. 그 공약을 일부 실천하려고 조금 애를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인 사면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됐을 것이고요. 그런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서 근데 그동안 재계에서 끊임없이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재계는 얘기를 했지만 안 해줬잖아요. 예. 그랬죠. 해주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원칙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네.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성장률도 지금 전망치가 상당히 떨어졌죠. 예. IMF 같은 경우는 1년 전에는 4% 성장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3.1% 전망을 했고 한국은행도 지금 2.8% 네.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계는 지속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를 얘기해 왔는데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좀 부양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경제 사면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홍 소장님도 지금 이번에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 그런 결론인 줄 알고 정부가 그런 맥락에서 네. 추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대한 네. 추정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홍 소장님께 여쭤본 김에 더 여쭤볼게요. 네. 정가윤 국회부의장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진맥진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인의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재벌 총수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기업 경영이 잘 안 된 건 아닌데 꼭 굳이 지금 나오면 경제 활성화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통계가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지난해 주가에 대한 분석한 자료를 봤는데 지난해 10대 그룹의 이제 그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봤더니 10대 그룹 중에서 흥미롭게도 이번에 사면 대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SK그룹하고 CJ그룹의 시가총액만 오르고 나머지 8개 그룹 시가총액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텐데. 이건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당연히 우연의 일치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근데 이 자료가 얘기하는 바는 뭐 지금 자기 총수들이 없어도 자체 내로 지금 잘 해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 경영인들도 참여하고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그 역할이 뭐 지금 뭐 재계나 정치권에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기업인 사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뭐 10까지 두고 1, 2, 3, 4, 5, 6, 7, 8, 9, 10으로 한다면은 뭐 얼마나 차지할까요? 기업인 사면했을 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그 참 수치화하기 어려운 건데 그 영향은 뭐 한 3, 4? 2, 3? 뭐 이 정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승노 부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경제 살리기에 기업인 사면이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똑같이 척도를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 기업 내에서 내부적인 움직임이라는,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부분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 경영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8, 9 정도의 변화가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투자 결정 같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나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그룹이 많이 바뀌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도 사면 이후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기업은 사실은 대기업은 이미 시스템 경영으로 경영 내부는 안정이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대기업일 수도 없죠. 대기업일 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실 옥중에서 그런 걸 판단하기가 참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번에도 하나가 상당히 유통 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면세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 SK가 사실 그래요. 지금 SK가 몇 가지 사업이 조금 계속 딜레이가 됐었고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그 내부의 중요한 결정이 미뤄진다는 거는 사실 우리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도 수시로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빠르게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뭐 앞으로 투자 결정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또 총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살을 더 맞는 것도 있어요.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죠. 기업 총수 형 다 사고 나와야지 왜 지금 풀어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홍 소장님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역차별이라는 건 잘못된 용어 같아요.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최재원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형기에 지금 한 62 내 64% 정도. 반 이상이 됐죠. 그랬는데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른 그럼 일반인들은 어떤가? 그 통계가 지난해 때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집계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한 8년간
그 사이에 이 가석방 네.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형기를 얼마만큼 살고 나왔나 이 통계가 있거든요. 보면 80% 이상이 93%고요. 네. 그다음에 70%대가 70%예요. 예. 70에서 79까지 거기가 한 7.8, 한 8%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0% 미만. 네. 70% 미만이 13건에 불과해요. 전체 가석방 된 사람이 한 5만 7천 건 정도 네.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2%예요. 네. 70% 미만이. 예. 뭐 60% 초반 말고.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을 여기다 이제 지금 만약에 사면한다 그러면 0.02%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죠. 특히 이제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비슷한 사례로 있었죠. 2003년에도 예, 들어갔었죠. 한 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지난 1월 달에 그 법무부에서 네. 그 사면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재범에 우려가 있는 분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면에서 예. 그 제외한다 뭐 그런 얘기들 했기 때문에 이번엔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을 했고 법을 어겼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나오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주제 광복절 특사 기업인 사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고요.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님 그리고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요기획 4부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아 언니 나 의뢰 개공원 국주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언니 2588 단골인가? 노래도 잘하네. 그렇다면 국주도 좌우로 정렬 2588 2588.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F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입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금요기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고요.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님,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각각의 명확한 찬반의 논리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좀 구체적인 얘기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일단 홍원호 소장님이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에 대한 최승로 부원장님의 반론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국민 대통합과 국가 발전인데요. 특별히 기업인을 여기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역차별입니다. 기업인을 제외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형을 다 살지 않은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이제 가석방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광복절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광복절 사면을 이번 박근혜 정부가 지난번 사면 때는 이제 기업인을 제외시켰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네. 동일하게
특별히 기업인이라고 해서 그것도 대기업의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느끼기에는 이 총수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뭐 반기업 정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부담이 되죠. 하지만 부담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기업인을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기업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경제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최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을 어겼고요. 죄를 지은 건 맞잖아요. 범법 행위를 분명히 한 주인공이죠. 보시면 광복절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을 그래서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이죠. 그래서 과거 정부들이 7번, 8번씩이나 과거에 이 사면 제도가 좀 남발된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면을 절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사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면의 취지에 맞게 우리 경제가 또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대통합이라든가 국가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면 제도를 운영해야지 특별히 여기서 기업인은 빼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면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좀 여쭤본다면은 홍원호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일까요? 지금 이 시기는 요즘에 예. 그러니까 뭐 추경 그것과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받고 그다음에 메르스의 영향, 그다음에 가뭄 영향. 네. 근데 조금 그 피해가 조금 이렇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메르스 같은 경우도 물론 직감적인 피해가 있는데 뭐 관광 수입 감소액은 한 1조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통계로 거의 나오니까. 그래서 물론 그 피해는 있지만 그게 성장률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만큼 된 것까지는 않고 가뭄도 그렇고요. 요즘에 비가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 등이 이제 청와대나 정부 쪽에 상당한 위기의식으로 다가온 것 같긴 같아요. 성장률도 전망치가 떨어졌고 뭐 메르스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재계에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쪽으로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최승래 부원장님 경제인 사면하고 하면은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경우가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인데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사법적 판단을 할 때도 형제를 다 감옥에 보낼 거냐.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참 안 좋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4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기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처벌이 나왔고 또 형제가 모두 감옥에 가는 그런 사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임죄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배임죄로 처벌하는 형사로 배임죄를 처벌하는 그런 나라가 드물어요. 선진국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법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사실 이런 건 민사로 해결하지 이렇게 형사로 집어넣는 일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 4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을 들어갔고 거기다가 2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구자원 회장 같은 경우도 3부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고 그래서 여러 그룹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분들은 그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홍 소장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 총수는 누가 있죠? 역시 CJ 이재현 회장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그 고등법원까지는 갔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을 지금 선고받았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상고를 취하하고 뭐 사면 대상으로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CJ 측에서는 그렇게는 안 가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지금 대법원을 재판을 그냥 받는 식으로 예. 그래서 재판으로 가고 만약 이번에 이제 사면이 이루어지면 네.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아마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 건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아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죠. 효성 조성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이지 않나요? 얘는 아마 고령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점이 좀 고려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줘야 되나요? 뭐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예. 근데 이제 사면 일반론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에 뭐 중국이나 네. 미국 같은 경우 비교 많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사범에 대해서 심한 경우는 뭐 150년형, 심한 경우 845년형 뭐 그런 거 이렇게 있죠. 한 경우도 예.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 시진핑 그 주석이 들어서면서 뭐 알다시피 부정부패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죠. 하면서 경제사범. 예. 이제 근데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보통 뭐 14년형, 15년형 이렇게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심한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년형, 5년형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경제사범에 대해서 처벌 수준이 네. 높지 않은데 사면까지 하게 되면은 그게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도 상당히 예. 반대하는 쪽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 부원장님, 건강 문제라든지 고령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되나요? 사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예. 부합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 조성래 회장이나 CJ 회장 같은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형이 이제 확정이 돼야지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네. 우리가 좀 법리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 지금 우리 특히 횡령이나 탈세라든가 이런 분명한 어디에서나 그렇게 당연히 처벌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그때마다 면에서 자의적인가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예. 금액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얼마 배임이 성립되느냐 안 됐냐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또 여기에 50억 이상은 또 가중처벌을 하게 네.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50억이면 굉장히 일반인에게는 큰 돈이죠. 중소기업한테도 큰 돈이지만 대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이런 재벌이라고 불리는 회사 내에서는 사실은 하루에도 몇천억씩 돈이 결정이 되고 투자가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 50억 이상은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대기업을 운영하는 쪽의 그 경영진들은 거의 매일 사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런 가중처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 사실 한국의 대기업을 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좀 위험한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근데 이런 그 법률적인 내용도 저는 차지해 사면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좀 우리가 좀 고칠 것은 고치는 그런 그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것이 너무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잘못은 횡령보다 덜하다라고 할 수는 분명히 없잖아요. 이거는 예. 피해자가 누군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이 기업이라는 게 대부분 주주들의 투자금을 가지고서 다수의 이익을 그렇죠. 반영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누구의 이익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당시에는 네. 사후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이라든가 기업의 결정이 네. 예를 들어서 조성래 회장 같은 경우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강도 높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거의 대신하다시피 기업의 그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기업의 그 어떻게 보면은 부실 기업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예. 근데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쪽 회사에서 저쪽 회사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네. 뭐 배임죄를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책임감 있게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계열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 그 지금 사후적으로는 어떻게 이쪽 회사에게 저쪽 회사의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네.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법률로서 다 판단하게 되면요. 기업인의 판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홍 소장님 의견은 네. 다르실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그 네. 죄에 대한 어떤 기준도 약간 좀 모호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좀 너무 엄격하게 조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지금. 근데 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네. 그렇고 이제 뭐 잦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반기업 정서가 만들어진 네. 게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그러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선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재계, 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책임보다도 오히려 정치권에도 책임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물론 뭐 기업 측에서 보면 그게 엄격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국제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우리 그 사회의 관행을 보더라도 네. 지금 워낙 선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뭐 엄격하거나 좀 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격하다 아니다에 대한 기준 자체를 사법부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좀 믿어주는 좀 이런 게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다는 것. 그리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범이잖아요. 2003년에 한번 들어갔었고 또다시 가지 않겠다고는 의지를 보였지만 어쨌든 이 죄로 다시 재범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중한 그 형을 사는 것이 4년이라는 형을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예. 한번 감옥에 갔다 왔기 네. 때문에 결코 다시 그런 일로 감옥에 갈 의향이 전혀 없다. 본인이 그랬었겠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당연히. 예. 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걸 보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 내용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그 책임자라는 것은 사실 포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경영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서 어떻게 일어났던 간에.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 결과로 누가 예. 손해를 받느냐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건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책임을 우리는 민사상으로 묻고 서로에게 이제 이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러한 그 배임 내용을 형사적으로 정부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징역형을 때리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내용이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은 사안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네. 강력한 의지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옥고를 치른 분들은 정말로 감옥이라는 생활이 정말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재범의 경우에도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정말 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텐데 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최태원 예. 그 회장의 그 사면에 대해서 신중론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사면을 안 했다 그러면 네. 재범 선고 나왔을 때 4년형이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면이 되면서 그 가중처벌 될 수 있는 게 사라지면서 그냥 4년형이 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4년을 살고 있는 게 통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바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난번 재범 같은 경우도 그 사면한 시기와 그 다음에 그 범죄, 그 횡령, 네. 그런 일을 착수한 시기의 간격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75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2008년이죠. 2008년 네. 8월 15일 날 사면을 받았는데 2008년 10월 19일 날 이제 횡령 그런 부분들이 착수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시기가 너무 짧기 예. 때문에 결국은 이 재범의 위험성, 그러니까 뉘우침 이런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형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이제 그 가석방을 할 대상자를 얘기할 때 세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예. 뭐 물론 지금은 최태원 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전례상 2008년에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재범의 위험이 많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업 총수들이 보통 이제 들어가면 또 나오겠지라는 국민 정서가 만들어진 게 이 정부의 잘못은 아니고요. 다 전 정부, 전 정부들의 잘못인데
너무들 빨리빨리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우려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최승로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우리가 유전무죄다 그래가지고 예. 그 손방망이 처벌을 했었던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예, 계속 그런데 많이 나왔죠, 다들. 지금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사법의 대상이 아닌 것까지도 사법부에 불려서 지금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법의 경우가 아닌 경우라는 것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 대한 그 반감이 있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라든가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은 범죄가 아닐 행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험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법으로 네. 강제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우리 법률이 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가중처벌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손방망이 처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업인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리고 네. 사실은 상당히 가중처벌을 겪는 심지어 어느 정도 일반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네. 때는 좀 그 해석적으로 해석을 받아서 좀 가석방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뉴스에 초점으로 바로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직적으로 더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 사법부가 이런 그런 것들이 것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하지는 않겠죠. 네,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기업인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제를 가는 데 있어서 네. 이러한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그 행위 자체가 네. 사후적으로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어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사기죄로 들어간 분들이 예. 많은데 네네. 샐러리맨의 신하라고 하는 윤주석 회장 같은 경우도 기업어음 문제로 결국은 이제 사후적으로 걸려들거든요. 웅진 회장 얘기하시는 웅진 건가요? 회장? 윤석금? 예, 예. 윤석금 회장님. 예.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기업 제도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보증을 서야 되고 막 회사가 망하면 예. 같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은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업의 생사와 거의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사회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네. 사실 이게 기업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홍 소장님께 제가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다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배구조 부분은 이제 유럽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예.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법들을 네. 좀 고쳐서 경제사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3일간 기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최승로 아닌가. 부원장님이 지금 가혹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수준은 가혹하지 저는 전혀 가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더 가혹하게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더 엄격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많이 나와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홍 소장님께 기회를 드릴까요? 네. 기업인 사면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죠. 특별한 독이 들어있는 사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독이라면 뭘까요? 그러니까 독이 든 사과라는 특별한 독이 들어있다는 거는 뭐 그 독을 바로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이걸 먹게 되면 서서히 죽는다. 즉 우리 사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나중에 큰 독이 된다 이런 얘기.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군요. 기업인 사면은 무엇이다. 최승로 부원장님. 지금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빠질 수 없는 예외일 수 없는 역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꼭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예. 경제 활성화와 국민 대통합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인가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일자리고요. 네. 투자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활성화돼야지 경제가 살기 때문에 지금 그 대사면의 목적이 국민 대통합이기 때문에 꼭 포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실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토론에서는.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독이 든 사과니까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두 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캐논 변주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이오스 김치 톡톡.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광복절 특사고요. 0728님 외 9분이 선물을 받으십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